파우치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인정하십니까? 파우치는 사실, 팩트입니다. 상품명입니다. 조만한 파우치는 즉석에서 생각한 겁니까? 오래 생각해서 고민한 질문입니까?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요.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만한 가방이라고 있습니다. 파우치에 대해 사과할 용이 없어요? 사실관계가 틀렸으면 제가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 제품의 사과할 본질-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박장범 후보자는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네, 기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네, KBS 20기인가요? 네, 공채 20기입니다. 1994년. 네, 롤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특별한 롤 모델은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기자가 되려고 했으면 뭐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네, 특별한 롤 모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박장범 후보자는 후배 기자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94년에 입사인데 91년에 입사한 KBS 보도본부 18기, 19기, 20기 거기는 선배죠. 18, 19기는 선배, 20기는 동기, 그리고 50기까지 거의 30년 후배까지 한 기도 빼놓지 않고 전부 박장범은 안 된다 이렇게 릴레이 성명을 냈어요. 이게 뼈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성명을 다 읽었습니다. 뼈 아프지 않습니까? 아무튼 잘 새겨들을 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명의 그 공통분 핵심은 뉴스도 망치고 KBS도 망칠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29기 후배들 성명을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보도본부 구성원들이 먼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그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리포트 제작자와 뉴스 앵커 관계 속에서 뉴스를 만들어 오면서 그가 어떻게 KBS 뉴스를 훼손해 왔는지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진행자로서도 결격인 그가 KBS를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KBS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한 그가 이제 공영방송 KBS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의 발로입니다. KBS 사장은 KBS 얼굴입니까? KBS를 대표하는 얼굴 중에 하나죠. 얼굴이지요. 보도본부 32기 33명의 취재기자와 촬영기자들은 이렇게 성명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사회부장이었던 후보자는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관련 기사들을 애써 외면하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데 앞장섰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박장범이 KBS 사장이라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보도본부 42기 후배들입니다. 10년차 기자인데요. 권력에 질문하지 못하는 기자는 기자가 아니다. 그런 자가 공영방송 수장은 더더욱 아니다. 박 후보자에게 촉구한다. 더 이상 KBS를 정권에 아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후배들의 이 뼈아픈 질문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까? 네, 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또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합니까?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겠습니다. 반성은 안 합니까? 특별히 뭐 성명서에 대해서 반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명서가 아니고 그 지적에 대해서. 뭐 특별히 반성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을 인터뷰하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당은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기자의 질문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습니까? 후배 기자가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긴 뭐하지만요. 아니 저라면 그렇게 문재인 기자가 전 질문한다면 대통령을 기자가 할 향해서 수 있는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저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 향해서 독재자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 대통령과 신년 인터뷰한 같은 KBS 보도본부 출신 송현정 기자의 인터뷰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만 권력에 질문하지 않는 자는 기자가 아니다라는 후배들 성명에 부합하는 질문입니다.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만한 파우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질문입니까? 대통령의 심기를 생각한 질문입니까? 그 주제 자체가 대단히 불편한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혹시 타임지 편집장이 쓴 아부의 기술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부는 인간의 본능이고 아부는 기술이다. 아부는 특별한 목적을 추구하는 기술이다. 파우치는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데 인정하십니까? 파우치는 사실, 팩트입니다. 상품명입니다. 조만한 파우치는 즉석에서 생각한 겁니까? 오래 생각해서 고민한 질문입니까?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요.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만한 가방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조그만한 나오는 표현입니다. 가방, 조만한 가방 파우치, 매치나 되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우치라고 말할 때 시청자는 누구였습니까? KBS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시청자죠. KBS를 보는 시청자들이 파우치를 알아들을 사람이 몇 %나 될까요? 그래서 이 파우치라는 용어를 쓴 다음에 외래어를 쓴 다음에 저는 텔레비전 보도에서 파우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 시청자는 윤 대통령과 그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디올백을 디올백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조만한 파우치라고 부른 후보자의 심정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심정 같은 것 아니었습니까? 위원님, 저는 백이라는 표현도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기자 지망생들에게 필독서가 있어요. 저널리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빌 코바치의 책입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저널리즘의 기본 원리 핵심 원칙 10가지를 서술하는데 그중에 1번, 2번이 뭐냐면 독자와 시청자를 속이지 말라. 절대로 조작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디올백을 조만한 파우치라고 돌려 말한 것은 명백히 시청자를 속인 것입니다. 조작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자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팩트 파인딩이고요. 그 공식 명칭은 디올 파우치입니다. 사실과 다른 박장범 부분이 있다면 후보자는 사과를 언론인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저널리스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널리즘의 어원을 아십니까? 대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저널리즘의 어원에 대해서 라틴어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저널리스트로 30년을 살아왔는데 저널리즘의 기원을 모른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모릅니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냐고요. 모르면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십시오. 디우르나, D-I-U-R-N-A, 라틴어입니다. 매일매일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어원입니다. 저널리즘. 네, 알고 싶은 욕망, 대중들의 욕망을 거기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성입니다. 정확한 단어입니다. 정확한 개념입니다. 조만한 파우치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BBC 가보셨습니까? 네. BBC 보도 준칙 핵심이 뭐예요? 공정성과 신뢰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불편, 부당, 네. 객관 공정이죠. 위장 전입은 그렇게 명확하게 사과하면서 이 조만한 파우치에 대해서는 좀 시원하게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위원님,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한 적이 없고요. 파우치에 대해서. 파우치에 대해 사과할 용이 없어요? 사실관계가 틀렸으면 제가 사과합니다. 하지만 그 제품의 사과할 공식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력에 대한 아부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KBS의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 눈높이에 이것은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국민은 파우치를 모릅니다. 네, 의원님 말씀과 지적 잘 새겨 듣겠습니다.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언론, 저널리즘, 권력에 봉사하는 저널리즘, 언론은 저널리즘이 아니고 언론이 아닙니다. 민주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저널리즘이, 언론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시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하신다면 깨끗하게 사과하십시오.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